통증이라든지 피멍 등이 굉장히 적게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 훨씬 많은 시술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윤학입니다. 오늘은 고주파라고 하는 시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시술 방법이고 중요한 치료 옵션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은 내 다리 건강 지키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고주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 치료는 어떤 시술인가요? 고주파는 열을 발생시켜서 혈관의 벽을 태웁니다. 태움으로써 혈관이 짜부라지게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원인이 되는 혈관을 막는다. 이런 시술이 고주파 시술이 되겠습니다. 혈관을 폐쇄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고장난 혈관이죠. 고장난 혈관은 제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혈관이라도 내 건데 그거 없어지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럼 내 피는 어디로 흘러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인체의 신비라고 할까요? 혈관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비군 제도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혈관 시스템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혈관이 다닐 데가 없다. 이럴 때에는 혈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혈관 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체의 두 가지 신비 때문에 고장난 혈관은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제거해도 충분히 혈류가 어디로든 잘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폐쇄하는 시술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열을 가한다는 점에서 레이저 수술과 조금 유사하게 느껴지는데요. 둘의 차이점이 또 따로 있을까요? 일단 이 주먹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선이 이 주먹의 끝에서 날카롭게 쭉 뻗어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점이 있는데요. 혈관 벽을 이 뾰족한 레이저가 뚫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천공이라고 하는데요. 그 천공이 발생하면 혈관 벽이 알게 모르게 터진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뻥 터져가지고 피가 콸콸 새고 이런 건 아니지만 혈관 벽에 미세한 구멍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고주파는 이 주먹에서 이 끝에서는 열이 나가지 않고요. 바로 이 원통, 이 원통에서 요렇게 사방 원통을 그리면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혈관 벽만 넓은 면적으로 열이 가해지게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레이저처럼 혈관 벽이 뚫어짐으로써 발생하는 통증이라든지 피멍 등이 굉장히 적게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고주파가 장점이 훨씬 많은 시술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베나실은 3세대 치료법이고 고주파는 2세대 치료법인데 그럼 고주파가 베나실보다 좀 안 좋은 방법인가요? 3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3세대는 열이 발생하지 않는 치료이고 2세대는 열이 발생하는 치료입니다. 둘 다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이 되겠지만 물론 열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3세대라는 명칭을 쓰긴 하겠죠. 하지만 2세대 치료법인 고주파도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고주파는 열이 발생하지만 훨씬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집니다. 즉 넓은 혈관도 잘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열이 발생하지 않는 치료법이 간혹 한계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베나실이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는데 이곳에 많이 알려진 단점이 알러지 반응입니다. 평소에도 알러지가 많다 하시는 분들 혹은 피부와 혈관이 너무 가까워서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나면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할 때는 고주파가 오히려 더 좋은 치료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주파가 필요할 땐 고주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훨씬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고주파 시술 후에 부작용은 따로 없을까요? 고주파는 열이 발생하는 시술입니다.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이유에서 좀 꺼려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하나는 피부까지 열이 전달돼서 화상이 약하게라도 생길 수 있다는 부분. 두 번째는 혈관과 신경은 항상 같이 주행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있는 작은 신경다발이 열에 의해서
손상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꺼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냥 손 놓고 그 부작용을 감수하지는 않습니다. 혈관 주변에 고주파 시술을 하기 전에 저희가 냉각하는 시술을 먼저 사전에 시행을 합니다. 혈관 주변에 냉각수를 채워넣음으로써 피부로 열 전달되는 걸 막고 신경으로 열이 전달되는 걸 막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행하는 시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하지정맥류 시술과 마찬가지로 피부와 가까이 있는 혈관에 대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피부에 착색이 생기거나 혈관이 있는 부위가 조금 뻣뻣해지는 기간이 잠시 동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작용이긴 한데요. 대부분 굉장히 적게 나타나는 부작용이고 금세 회복이 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주파 시술 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고주파의 경우에 있어서는 혈관 벽에 열적인 손상을 줘서 혈관을 짜부라뜨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는 이 혈관이 즉시 폐쇄되지 않고 거기에 피가 졸졸졸졸졸 느리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혈전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혈전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면서 조금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라 하면 첫 번째는 시술 효과가 좀 적어지고요. 두 번째는 염증이 생기면서 좀 통증이라든지 염증 반응들, 말 그대로 염증 반응들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시술 후 최소 2주, 2주도 힘들면 최소 1주라도 압박 스타킹을 꼭 신어주셔야 됩니다. 혈관을 압박 스타킹으로 압박을 해주고 계셔야지 시술 효과도 증대되고 그 다음에 부작용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바로 그 점이 고주파 시술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점이기도 한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주파 시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크게 짚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사실 많을 거예요. 내가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가 신속하게 정확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주파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선의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윤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